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금전운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우리 액세서리 그 반지 있죠. 반지 착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법당에서만의 비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첫째적으로 주의할 사항부터 말씀드려요. 반지는 내가 사서 착용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선물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사서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오른손잡이는 왼손에다가 반지를 끼는 것이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에다가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작용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이라는 건 후천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어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열심히 사는 가운데 운이라는 건 사람과의 서로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거에서 운의 흐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의 흐름을 갖고 내 노력이 99%다. 그러면 운이 1%의 운이 99%의 노력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재물운, 요즘에 너무 많이 금전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전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지 착용법으로도 금전운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띠별로 제가 팁을 드릴 거예요. 어떤 띠는 어떻게 차는 게 좋다, 이런 거 그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다들 부자 되세요. 첫 번째, 엄지를 말씀드려요. 우리가 엄지를 들 때 내가 최고다 라고 할 때 엄지척을 하죠. 이거는 내 자존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사람을 이끌어서 계약, 매매를 이뤄놓고 나면 최고, 이렇게 손을 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해야겠다 하는 의미를 가질 때 엄지손가락에다가 반지를 착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명예하고 권력을 내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에다가 차면 이게 먼저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검지죠. 검지는 엄밀히 따져서 남을 비판하거나 내가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 불만사항이 있어서 지적질할 때 검지를 꼽잖아. 이거는 인간관계의 흐름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정 반지도 사람들이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많이 끼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내 가족부터 멀리 있는 지인까지, 모르는 사람까지 영업을 하시는 분은 인간관계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지에다가 반지를 끼시고, 가족 간의 불화, 그 다음에 지인 간의, 친구 간의 어떤 오해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두 번째, 검지에다가 이렇게 반지를 착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지, 이렇게 잘못하면 욕 나가. 근데 이 중지는 쉽게 얘기해서 행운을 상징해. 중지가 손가락 5개 중에서 제일 길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지는 행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뭐라 그러지? 횡재수, 부수익이라 그러지. 횡재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금전운에 관련이 있는데 금전운을 상승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조건 가운데에다 낀다 그래서 금전운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빚이 허벌나게 많아. 근데 금전이 많아질 수 있어?
마이너스가 0이 돼야 그 다음에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해서 금전운이 상승하는 거잖아. 근데 가운데 손가락은 내가 종잣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불리고 싶어요. 내가 그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유지를 하고 싶어요 할 때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착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출이 많지 않고 지키려고 할 때,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할 때 중지에다 반지를 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지. 약지는 대부분 약속을 상징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결혼 반지 같은 거 끼면 약지에다 끼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랑, 믿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에 안정을 주는 거잖아. 내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불안한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은 지병으로 판명이 돼서 뭐 대인공포증 막 이런 거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별의별 게 다 있잖아. 그런 분들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는 약지에다가 반지를 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 깨끼 손가락이라고 그러지. 꼭꼭 약속해 할 때 이거는 쓰는 손가락이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소원성취야. 소원성취에다가 새롭게 모든 거를 시작하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약지에다 반지를 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지에다 끼었을 때는 자식도 될 수 있지만 단 하나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 대부분 그 정계 인사들이나 부자들 있잖아. 막 사업체를 크게 갖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새끼손가락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많이 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산이 증식이 되고 소원 성취가 된다 그래서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띠별로 제가 이거는 쿠키 영상으로 꿀팁을 드릴게. 금은 유일하게 불을 상징하는 내려오는 물질이에요. 금이 불을 상징하잖아. 근데 옛날부터 근데 금이 내 몸에 맞는 띠가 딱 4띠가 있어. 첫째, 호랑이띠, 토끼띠예요. 호랑이띠, 토끼띠는 리더십은 사주 자체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사람 대인관계나 토끼띠가 대인관계에 엄청 친화력도 좋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다 끼지 말고 소원성취로 해가지고 약지에, 이 깨끼 손가락 있잖아. 소지에다 끼세요.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예요. 왜? 토끼띠하고 호랑이띠는 음양오행으로 놓고 보면, 저도 이거를 잘 몰라요. 근데 뭐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잖아. 근데 목에 해당하는 띠가 호랑이띠하고 토끼띠래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쥐고 있으면 몸이 약해졌을 때는 그거를 시너지 효과를 내서 멘탈 관리도 되고 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금전 보려고 하면 호랑이띠는 토끼띠하고 같이 금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숭이띠하고 닭띠예요. 여기는 이 음양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에 해당한대요. 원숭이띠하고 닭띠가. 근데 금은 금을 부른대요.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 당긴다대. 그러니까 사람 간의 인맥도 좋아지고 돈에 흐르려면 재물 운보다는 재성이 강해야 되잖아. 재성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기운이에요. 먼저 사람이 내게 귀인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띠하고 닭띠는 금반지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또 한 띠를 더 알려주세요 란다면 말띠를 말씀드려요. 근데 말띠는 기운적으로 봤을 때 역마가 있어요. 역마가 있기 때문에 1년 12달을 차는 거를 권하지는 않아요. 왜? 말은 빨리 달려야 되잖아. 안장이며 뭐며 이런 게 없이 푸른 초원을 막 마음껏 달리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좋은데 굳이 하고 싶다, 말띠가 하고 싶다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반지를 착용하시고 상반기 때는 빼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띠는 그 부수적으로 이제 12띠 중에서 제가 5띠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띠는 은반지를 착용하는 게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는 양손으로 낄 때 2개 이상은 안 돼. 2개까지는 가능한데 많이 낀다고 해서 10손가락이 다 낀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야만 못한 거예요. 과유불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넘지 말아라. 그래야 소원 성취가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돼서 노력도 있으시고 운도 상승해서 부자 되세요.